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 중앙은행들의 이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BIS 토론회,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CBDC 관련, 그리고 골칫거리로 치부된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들,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토론회 참석해서 이창용 하는 총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들과 유럽 총재님, 그리고 이창용 총재님이 골칫거리라고 포함한 우리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이창용 하는 총재님에게 던진 질문들, 이 부분에서 엄청난 인사이트가 묻어나는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이 질문을 한 것 같아 그 부분들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바젤 BIS 토론회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 총장 이분들이 모여서 은행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 문제로 은행의 문제가 부각됐었죠. 그 스위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BIS 토론회에 참석해서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 의지를 밝히셨고요. 이 이노베이션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셔서 거액 결제용 CBDS를 기반으로 토큰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 이 크립토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메시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별 다른 게 없는데요. 크립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니만큼 상승하겠구나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재님이 대한민국 성인의 16% 가상자산 계좌가 있고 이는 나의 골칫거리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뉘앙스는 이 가상자산 계좌가 있는 성인들이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데 못 없애는 그런 골칫거리라기보다는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할지 방향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헤드라인 자체가 골칫거리로 다들 강하게 표현한 만큼 국내에선 악재가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잘 발달되어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 중 하나, 그래서 전 세계 크립토 시장에 한국이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말씀하셨고요.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원화 마켓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도 정말 다양하지만 일부는 가상자산이 손전이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이 총재님도 중립 상태에서 사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자산 토큰화 이미 진행 중이고 토큰화된 예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으로 예금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금을 토큰화해서 이 국제 전송, 송금, 결제, 지금 일반 은행에서 시행하는 송금과 결제가 까다로운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토큰화된 예금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절대 크립토 시장에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호재는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총재, 이 빅테크 발행 스테이블 코인은 CBDC보다 더 큰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고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그런 여러 사태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위험한 이 루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런 루나 FTX 사태처럼 큰 악재가 빅테크 기업이 직접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라는 법이 없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만큼은 한 개의 기업이 아니라 블록체인처럼 많은 기업들이 같이 발행을 하거나 너도 나도 거기에 껴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총재님은 골칫거리라고 표현한 이후에 토큰화 예금 발행 그리고 CBDC 교환 인프라 축해서 전 세계 은행들과 이 기술 혁신은 따라가겠다, 뒤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창용 총재님, 국제결제은행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셔서 유감입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문에 스위스 바젤에 계시다니 꼭
CS, 이 크레디트 스위스 본사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은행 위기의 진원지 중 하나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은행들은 계속 망하고 있으니 큰 걱정입니다. 라면서 디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6% 비트코인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고백을 먼저 하셨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국채와 다른 채권 보유로 얼마나 평가손을 입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미국 국채를 흔히 투자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는 미국 국채인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금리 인상분에 따라 손해가 많아지면서 파산한 케이스인데요. 미국 은행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서 파산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한 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 FDIC가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6,20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 국채와 모기지 채권, 부동산이죠. 평가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시장에 팔지 말고 연준의 담보로 맡기기로 액면가로 돈을 빌려준다는 정책을 발표해서 QT에서 QE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 심리 때문에 상승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은행들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가져가면 2조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얼추 잡아도 30%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 안전자산이던 미 국채와 모기지를 엄청난 평가손을 만드는 주범으로 만들어서 은행들이 망하고 있다. 근데 한은도 미 국채가 많지 않느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화 자산의 72%를 달러로, 총보유 자산의 87%는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안전한 게 맞나요? 라고 총재님에게 질문을 던진 건데요. 지금 이와 같은 은행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그리고 신뢰가 내려간, 그리고 국내 외환 보유고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칫해서 삐끗하면은 전체 국민들의 생명줄이 위태위태해진다는 겁니다. IMF가 부도의 날, 서브프라임 그런 사태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빚으로 쌓아올린 현재 금융 시스템을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모 기업의 애널리스트 정도는 되시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 선택이나 뉘앙스 자체가 금융업계의 사람이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는 뉘앙스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은 다 보여지지 않았다. 우리 한은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지금 그들의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CBDC 이런 것들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은행이 망하면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대책이 될 수 있어 상승 내러티브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목차에서 CBDC가 과연 모두가 생각하는 만큼 가격 상승을 이끌어줄까? 라고 적었던 이 내용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전통금융, 이 구식인 전통금융 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면서 전통금융만 그냥 보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CBDC를 채택하고 뭐 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좋아서 채택하는 것 뿐이지 저희가 투자하는 이 종목들의 직접적인 상승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상펑자오가 바이낸스 CEO죠?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는 이 부채, 빚으로 찍어낸 돈을 사는데 달러죠? 우리는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 빚으로 찍어낸 돈이라는 부실한 이 가치보다 가치 저장 수단의 우월한 이 비트코인을 산다고 엄청난 멘트를 날리면서 전통 금융 시스템 자체를 디스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휘청휘청 할 때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국내외 거시경제 그리고 달러, DXY 지수의 흐름 그리고 은행들의 이 모든 게 지금 저희가 같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5월에는 정말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정보들 저는 매일매일 10시간, 9시간 이렇게 공부해서 겨우겨우 거시경제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이것에 관한 요약을 알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옳은데 내린데 이것만 콕 집어서 듣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런 주요 이슈들 정리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요약해서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9시간 10시간씩 공부해도 따라가기 힘든 거시경제입니다. 이런 거 직접 공부하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본업이나 투자까지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 시간 아끼시라고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른 데 가셔서 영상 보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톡방 하나 입장하셔가지고 모든 정보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인사이트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